자,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살면서 뭐 이공계에서 과학적으로 토론이 잘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고. 자, 일단 대학원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또 국적을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나보고 인종차별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다 까고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로 겪은 일인데, 겪은 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한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거짓말이 자꾸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얘기 안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고, 좌파 진보 세력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인데, 결국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살면서 박사과정 살면서 뭐 예를 들면 중국 유학생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계속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관찰됐고, 그게 다른 나라 출신에게서는 관찰되지 않고 중국인들한테만 관찰돼요. 그거를 팩트로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영상이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어가 되는 분이 뭐 IP 우회에서 보고 있다, 혹은 조선족 출신이나 화교 출신이 한국어가 돼서 제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럼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원에서, 미국 대학원에 있으면서 흑인 친구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는데, 뭐 흑인에 대해서 제가 관찰한 걸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또 후진국 출신들 어떤 특정 국가 이름을 대고 거기 애들이 좀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다 하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미국에서 잘 나가려면 전 세계 인종들의 문화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좌파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중국인은 이렇다, 흑인은 이렇다, 한국인은 이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이렇다, 인간은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좌파 진보적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을 온전히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망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좌파 진보에 빠지면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지만 저도 사실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특정 국가 출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귀찮아요. 또 얘기하면 또 뭐 막 차별이네 뭐니 하면서, 또 뭐 특정 성별을 또 지칭하면 또 뭐 차별이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남녀는 같지 않아요. 남자가 잘하는 행동들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공중방송에서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좌파예요.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스탠스, 그게 좌파 진보라고 합니다. 좌파 진보적으로 얘기하는 거,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도 요즘 악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후진국에서 온 사람 정도로 하겠습니다. 후진국에서 유학 온 혹은 이민 온 사람 정도로 약간 좀 모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저희 박사과정 랩은 외국인이 없었어요. 다 내국인이었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내국인, 네이티브 영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박사 때. 그러니까 애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에서 낳고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 사람들 마음에 뭔가 구겨진 게 없어. 애들이 너무 밝아. 그래서 그 박사과정 때 랩에서 무슨 있었냐면,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라 하면, 사실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라 하면 굉장한 권력자예요. 왜냐면 박사과정의 지도교수가 너 논문 통과 못해 하면 못하는 거고, 너 논문 통과해 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박사과정 학생들이 지도교수한테 주눅 드는 게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교수가 막 얘기하잖아요. 막 뭐 이론을 막 얘기해. 그러면 박사과정 학생들이 그냥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뭐 어쩌고저쩌고, 둘째 어쩌고저쩌고, 셋째 어쩌고저쩌고,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미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잖아. 되게 풍요로운 환경에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강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게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교수가 책을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는데 뭐 그 책이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의 몸에 컴퓨터 칩을 심어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책을 쓰고 있다고 쳐봐요. 논문을 쓰고. 근데 박사과정 학생들이 자기가 실험해본 결과 인간의 몸에 칩을 심다가는 너무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인간의 몸에 막 종기가 생기거나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자꾸 무시한 채 돈 되니까 자꾸 밀어붙인다고 쳐봐요. 그러면 박사과정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것이 어떤 이점이 있겠지만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실험은 사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교수는 열받겠죠. 왜냐면 교수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뭐 한 10년 동안 연구했고, 지난 10년간 어떤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십억 받았던 프로젝트고, 이걸 성공시킨 경우에 기업에서 보너스로 수십억을 준다라고 뭐 이렇게 계약이 돼 있으면 교수는 이걸 성공시켜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딴지 걸고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이 그 연구 프로젝트에서 빠져야겠죠. 왜냐면 안 할 거니까. 계속 반대만 할 거니까. 교수가 그래서 그래, 너는 그러면은 우리 랩하고는 좀 안 맞겠다, 다른 연구실을 찾아보는 게 어떠니? 뭐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교수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미국 내국인들은 그거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시민권이 있고 미국의 그 본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사과정 연구 장학금에서 뭐 예를 들면 해고를 당했어. 해고를 당해가지고 다른 랩을 찾아야 한다면 다른 랩 찾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입장 자체가 뭐 당장 뭐랄까 장학금이 없어도 뭐 부모님이 있고 뭐 여기가 홈그라운드고 영어도 잘하고 다른 직장도 금방 잡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박사과정 때 뭐 장학금을 놓쳤어요. 그럼 뭐 밖에서 뭐 피자 배달이라도 해가지고 생활비를 일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외국인 유학생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석사 때 같은 랩에 후진국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딱 얘기하면은 전 세계 어디 사람들한테도 그 나라 출신 딱 얘기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는 첫째 되게 못 살고 가난하고, 둘째 그 나라의 정치는 굉장히 후졌고, 왜냐면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나라라서 정치가 완전 엉망이에요.
국민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출신들은 미국에 한번 유학 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에 반드시 남아서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못돼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라 돌아가면은 아주 비참한 가난과 그리고 공산당의 일당 독재로 인해서 숨통을 조여오는 아주 비참한 정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네 나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필사적이에요. 그런데 미국 유학 정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는 수입 외에는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아닌 다른 나라랑 좀 다르죠. 뭐 예를 들면 뭐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더라도 한국인 유학생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은 뭐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거나 뭐 피자 가게에서 일하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아르바이트가 되는데 미국 이민법은 그리고 유학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학생 비자의 목적으로 온 사람은 학교 밖에서의 수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이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수입원은 뭐냐면 학교에서 장학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에서 교수한테 리서치 펀드를 받는 게 거의 유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비 면제받고 월급 한 2,300불 정도 월급을 받는 게 박사과정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길이죠. 뭐 요새는 월 한 3,000불 넘게 준다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게 거의 유일한 돈 버는 거예요. 이걸 만약 놓쳤다 그러면은 학교 밖에서 뭐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피자 가게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피자 가게 주인이 그래요. 지금 워킹 할 수 있는 비자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보여달라. 자기네 업장은 최소 영주권 이상은 돼야 직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후진국에서 온 애들은 되게 필사적입니다. 자기 밥그릇 지킨다고 하죠, 소위. 그래서 석사 때 그 외국인이 좀 많은 랩이었거든요, 제가 있던 랩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필사적인 거야. 다 자기네 가난한 나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필사적이어서 뭐 과학 디스커션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교수가 뭘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후진국에서 온 학생이 그 연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교과서에서 이제 저렇게 하라고 해서 막 했는데 얘가 좀 빨리 하려고 교과서에서 말한 실험 방법보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꼼수를 막 부려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과학적으로 디스커션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너가 하는 방법도 옳은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속성으로 실험하는 게 돼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너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검사하는 테스트는 하고 있니? 그걸 하지 않는다면 너의 실험은 사실 신뢰할 수는 없어. 뭐 이런 조언을 하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조언이잖아요. 근데 뭐랄까 지금 너무 상황이 궁핍하기 때문에 화를 내요. 내 실험에 꺼져버려. 내 실험에 참여하지 마. 이건 내 실험이야. 넌 꺼져. 뭐 거의 이래요. 과학적인 디스커션이 안 됩니다. 그 교수하고도 막 교수가 그 연구를 막 검사를 할 때도 교수가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막 이거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거를 만들 수 있을까? 막 얘기를 해요. 디스커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 교수님 제 실험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막 숨겨요. 왜냐면 이 사람의 최1차 목표는 어떻게 해서는 학위를 따고 장학금을 안 놓치고 미국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이 너무 이렇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과학 디스커션이 안 돼요. 근데 회사 가도 똑같아요. 회사 가도
후진국 출신들은 영주권이 잘 안 나와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줄 때 국가별 쿼터제를 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영주권이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잘 이민을 안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미 좀 잘 살고 사회 시스템이 좀 선진국적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굳이 떠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잖아 일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 햄버거, 우리 한국 사람은 맥도날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발음은 맥다날인데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이게 발음이 안 돼서 마쿠도나루도 이렇게 하잖아요. 슬리퍼도 스레빠 이게 일본 발음이잖아요. 스레빠.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에 오는 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일본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안 와.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 쿼터제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게 영주권이 되게 빨리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 인구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미국 오고 싶은 사람의 비율은 높은데 인구수 자체가 적어 한국은. 그래서 한국도 영주권 딸 때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해요. 근데 이제 인구가 되게 많은 후진국들 있잖아요. 인구가 몇억 명인데 되게 후진국들, 얘네들은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진짜 많은데 인구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뭐 얘네 나라 애들은 영주권 따는데 뭐 10년 20년 걸린대요. 그렇게 대기를 해야 된대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 한 3년이면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제가 영주권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나왔어요. 영주권이, 미국 영주권이. 참고로 저는 박사 출신입니다. 미국 박사 출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유리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영주권이 이렇게 공평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별 쿼터이기 때문에 국가별 상황으로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회사 가서도 막 한 20년 동안 고생하는 거야, 영주권 따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뭔가 디스커션을 해야 되잖아. 이게 신제품을 나왔는데 이 신제품에 우리가 부품을 일본 거를 쓸까, 한국 거를 쓸까, 대만 거를 쓸까, 어떤 원자재를 사용해서 이 첨단 제품을 만들까, 막 고민을 해요, 디자인팀에서. 그럼 디스커션을 해야 한단 말이야. 디스커션이라 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일본 소재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일반적으로 일본 제품들이 품질이 우수해요. 성능이 우수하고. 근데 가격이 매우 비싸고 만드는데 오래 걸려.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요즘 야근을 잘 안 하거든. 반면에 이제 한국 제품이나 대만 제품은 품질은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싸요. 월등히 싸요. 거의 반값이야. 그리고 만드는 속도가 2배예요. 일본에서 한 3달 걸릴 거면은 아시아에서 하면 한 2달, 뭐 대만이나 한국에서 만들면 한 2달 만에 만들어. 왜냐면 야근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각 국가별로 제품의 특징, 장단점 디스커션 해야 되는데 후진국에서 온 애들은 디스커션을 잘 못해요. 왜냐면 자기 밥그릇, 자기 영주권, 자기 이렇게 살 길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무조건 안정적인 거, 무조건 내가 했을 때 리스크 없는 거, 뭐 그래요. 그래서 후진국 출신들이 항상 걔네들하고 디스커션 하면은 무조건 일본 거만 선택해. 일본 게 품질이 좋거든요. 만들었을 때 사고가 잘 안 나. 근데 비싸대니까요. 회사에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비싼 물건을 써서 좋은 품질이 나는 건 뭐 좋긴 한데 일본 거 외에 다른 나라 걸 선택을 안 해. 후진국 애들은 항상 디스커션 하면은 무조건 일본 거로 가.
근데 사실 대만 거나 한국 제품을 썼을 때 이게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싸고 뭐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거보단 자기 그 뭐랄까 밥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묻지마 일본 소재 무조건 막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리스크 제거합니다. 그렇게 좀 기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뭔가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 늘 쓰던 부품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독일제 제품이 나왔어요. 소재가 나왔어요. 더 좋아. 그러면은 독일 거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냐? 안 해. 왜냐면 하다가 문제 생기면 자기 잘릴까봐 무조건 자기가 한 몇 년간 맡았던 것 중에 안전한 것만 선택해. 안전하고 문제 없었던 거.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막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후진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후진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후진국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놓인 상황은 어떻죠? 나는 후진국에서 와서 가난한 나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미국에 꼭 남고 싶은데 리스크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인구도 많아서 영주권도 잘 안 나와.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나는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무조건 안정적이고 안전한 것만 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미국 내국인이 많은 랩이랑 미국 내국인이 많은 회사를 가야 돼요. 제가 최근에 다니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미국 내국인밖에 없고 외국인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또한 저는 박사 때는 미국 내국인만 있는 랩을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죠?